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2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9일로 정해진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참고로 수능 성적 통지일은 올해 작년보다 조금 늦춰졌네요. 그러니까 작년과 큰 차이 없이 11월 셋째 주, 12월 둘째 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해요. 이번에 그 개설 전공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쪼개져 있던 것들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 이렇게 나누면서 입시를 전체적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하겠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작년에 찍은 덕성여대 영상에서 저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비판적인 논조의 입장이 뭐였냐면요. 얘기는 이겁니다. 덕성여대가 학종에서 모든 학생들의 그 문과는 뭐 글로벌 융합대학 이렇게 돼 있고, 이과, 과학기술대학, 이런 정책대학 이렇게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전공 적합성은 학종에서 덕성여대가 이렇게 학과를 뭉뚱그려서 뽑는다면 중요하지 않게 평가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학업 능력이 중요해지고 학점에도 불구하고 내신 위주의 입시가 될 것이다. 결국 내신이 안 되는데 전공 적합성이나 비교과로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맞았죠. 이번 입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열심히 비판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적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그 각각의 학교별로 내신의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영상 찍으면서 이화여대는 이런 이유로 내신이 중요해질 것이다, 연세대는 이러한 이유로 내신이 중요해질 것이다, 중앙대도 똑같아요. 내신이 중요해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학과를 세분화하기보다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이렇게 뭉뚱그려서 입시를 하려는 이런 의도는 기본적으로 전공적 합성의 실반영 비중을 줄이게 되고, 학전 발인, 학업능력,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평가에서 학업 능력이 결국 중요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현재 예비 고3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 벌써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많이 우울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들어온 전략 컨설팅도 대부분 비슷해요. 들어온 내신 때도 비슷하고, 낮은 내신인데 이 내신으로 의대 갈 수 있나요? 수의대 갈 수 있나요?가 지금 제일 많고, 또 더 낮은 내신의 학생들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인서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올려야 내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을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성적은 딱 고정이 돼버리는 성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3학년 1학기 때 이미 나온 성적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컨설팅을 한번 받은 이후에는 그 컨설팅의 전략과 그 내가 닿아야 될 수치, 내신 어느 정도만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적인 접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과를 뭉뚱그려서 입시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다? 전공적 합성의 실반영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면 반사적 효과로 학업 능력,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평가를 하게 된다. 중앙대 안성 캠퍼스도 문의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중앙대 안성 캠퍼스를 나쁘게 말하면 또 욕먹는 건가요? 일단 안성이라는 곳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앙대 안성 캠퍼스를 경희대 수원 캠퍼스급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급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안성 친구들 싫어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입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서울의 마지노선 대학 중에서 광운대, 명지대 이런 정도의 대학과 그다음에 중앙대 안성을 같이 붙었다. 어디를 갈 것인지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를 가보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그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내가 기숙사를 가야 될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친척 근처에 계시다든지. 그래서 꼭 학교를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방구석에서 그냥
지식인에다가 A랑 B 학교, C 학교 붙었는데 어디를 갈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거기 답변해주는 사람들 3개 학교 다 다녀본 사람들 아니잖아요. 전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이건 뭐 더 이상 크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크게 뭐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 자체가 워낙 작게 쪼개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자, 교과, 종합, 그다음에 고른 기회가 있는데 고른 기회는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는 게 보이죠? 독일어 문학이나 러시아어 문학 같은 경우는 기회균등 전형에서는 선발을 안 하는 게 확인이 되네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선발하지 않는 학과는 없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 전형과 추천 전형 위주로 접근할 거라 그랬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큰 차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40%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뽑는 학과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 한 과만 문과 전체 인문계열 전체에서 영어 영문학과만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시를 볼 때는 인원수의 변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원수의 배치를 중요시 봐야 돼요. 그게 컨설턴트가 해줘야 되는 통계적인 접근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을 받고 나서 약간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교육을 1년 동안 거의 해드린 탕원장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저의 어떤 방침이나 통계적 접근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잘하시고 계세요. 자, 전공 개방 모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이런 게 사실 이제 군별로 뭐 이동했다, 사회과학대 뭐 이런 것들 우리 이따가 확인할 거잖아요. 저는 일단 가군으로 조금 중앙대가 좀 편제를 바꾸고 있는 접근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간하군으로 학과들을 조금씩 옮겨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중앙대가 이렇게 배치를 옮길 게 아니라 중앙대 위의 학교로 평가되는 서성안이 좀 다군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다군으로 안 옮긴다 하더라도 과를 좀 나눈다던가 뭐 문과는 뭐 나군에서 뭐 이과는 다군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너무너무 미지수예요. 아니 뭐 기회를 정시 3번을 준다고 하는데 3번 준다고 하면서 다군에는 스카이 서성안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거를 이해가 안 가요.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랑 추천 전형이에요. 지금 되게 뭐 학과 몇 개 없죠. 그냥 거의 인문계열에서 하나, 사회과학대학에서 한두 개 뭐 이런 식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거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대 고교 추천보다 우리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결이 더 높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앙대 입학처 분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 의견이나 제 분석이 틀렸거나 다른 의도에 의한 거라면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인원수 조금으로 하고 과도 조금으로 하고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굳이 운영하는 이유가 고려대 고교 추천 전형보다 입결이 더 높은 학교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있어요. 자, 이게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교과, 추천, 그 다음에 다빈치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추천 전형 없었고 탐구형 인재 없었고 진짜 예전이라 하니까 너무 슬픈데 그게 한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2009년, 2010년부터 입시 컨설팅을 했으니까 벌써 11년, 12년이 됐는데 아무튼 그때 시기에는 교과 전형과 다빈치 이렇게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빈치 전형에서 내신 1.0인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대 기준을 쓰면서 중앙대를 본인의 생각으로 마지노선을 쓴 거예요. 근데 전부 다 3배수도 안 되고 다 광탈시켜버렸죠. 당시엔 3배수 면접이었어요. 지금은 면접 아니에요. 여기도 면접 아니고 여기도 면접 아니고 중앙대는 거의 면접을 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뭐야 뭔데 205명이나 뽑아? 이런 생각할 텐데요. 지식경영학부라고 해가지고 205명을 뭐로 선발하냐면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일 겁니다. 맞죠? 네,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요 너무너무 학교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직자 전형은 졸업자 전형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졸업자 전형 말 그대로 특성화고를 졸업했다로 끝나는 것이고요. 재직자 전형은 보통 3년 요건을 맞춰야지만이 재직자 전형의 요건이 해당이 돼요. 저는 이 재직자 전형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제가 실제로 컨설팅 했던 케이스도 많았는데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해서 나는 뭔가 대학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뭐 사회생활에 대한 욕심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전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을 좀 공략을 해보라고 하고요. 굳이 그냥 졸업자 전형은 인원수도 적고 높은 대학을 가기도 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특성화고졸 학생들은 제가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꼭 취업을 하라고 하고 은행을 취업한 다음에 3년 요건을 채운 다음 그 다음에 이 전형을 쓰면은 거의 붙습니다. 은행 취업자인데 뭐 여기서 안 뽑아줄 이유가 없겠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예요. 간호학과. 간호학과가 인원수가 더 많아버려. 근데 인문 70에 자연계열 80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원수는 예전에는 항상 창의 ICT 공과대학이 훨씬 더 많은 인원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간호학과 더 많은 인원수가 됐고 저는 간호학과가 굉장히 뜬 학과라고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간호학원을 하시고 간호학원 법인을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쪽 계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 쪽도 염두에 두세요. 예전에 그런 간호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고 생각하는 간호는 간호조무사의 영역이고요. 실제 간호사는 훨씬 더 의료에서의 영역과 범위와 권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전공 개방 모집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근데 주로 지금 전공 개방 모집이 그 정시에서 나오고 수시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죠? 보시면 요거 하나 유의하세요.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학교 추천 전형이 없고 그다음에 교과랑 다빈치 탐구형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거의 학교 추천 전형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전형이 존재하는지 내 학과에서 존재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약학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약대를 수시에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대는 무슨 얘기냐면요. 약학부는 신입학에 선발하지 않고 편입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다가 약대로 이제 3학년 때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세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